23년 7월 10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이슈는 첫 번째, 리플의 핵심 지지선 및 급등 포인트, 우리가 XRP를 꾸준히 매수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리플과 같은 처지에 있던 LBRY의 소송 결과. 세 번째, LBRY 소송 판결이 리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플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 먼저 체크해 보면 지난번 말씀드린 400원에서 800원 구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간인 600원 구간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력한 바닥이면서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땐 이 구간이 깨질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시장에 100% 나는 건 절대 없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아래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주워 담으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 리플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회가 올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600원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대응을 하자는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봉의 흐름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나오겠죠. 왜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지대를 기준으로 힘이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위로 가냐 아니면 반대로 아래로 가냐 이거의 문제인데 여기서 곧 두 달 안에 나올 약식 판결 내용으로 인해 불확실성 해소가 되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합니다. 또 주봉을 보시면 2,500원 고점을 찍었을 당시 소송이 발목을 잡았지만 저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이 족쇄를 풀면 이전 급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리플과 지금의 리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은 내려갈 자리가 적고 위로 갈 자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리플에 상승 베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만 한 번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길게 고래처럼 돈은 못 쓰더라도 눌림을 줄 때마다 물량을 분할로 늘려 나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플 유사 사건으로 관심을 받았던 LBRY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리플 커뮤니티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 LBRY가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리플도 이러다가 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멘트가 재판부에서 나오면서 리플 커뮤니티나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2차 시장 판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법원은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LBC 토큰 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때렸습니다. 이러한 소송 결과에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후버는 리플 소송도 LBRY와 결과가 같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리플 소송 경우엔 공정한 고지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이뤄진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레미 호건도 이러한 판결 내용에 짜증이 많이 났는지 법원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법원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리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시장에서의 판매와 관련된 판결 내용이 없을 경우엔 리플에게 유리한 내용은 전혀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손에 들고 시장에 락업 폐쇄를 하면서 물량 조절과 판매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토큰과 같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것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이건 지금 현상 유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LBRY 사건은 실제로 시장에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그 SEC 모재에 달린 또 다른 깃털일 뿐이었다라며 자주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배경이나 진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법정에서의 멘트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인 게 아닌가 싶은 소송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LBR와의 판결을 놓고 리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판결 시점인데 약식 재판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냐와 더불어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2차 시장 판매 토큰에 대해서 리플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런 부분에선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LBRY가 패소를 한 건 꽤나 아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LBRY와 리플은 사이즈 측면에서나 유틸리티적인 케이스로 보나 비슷하기만 한 거지 직접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분하게 판결 내용을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리플의 미래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약식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에 든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600원대 지지선을 기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차트다. 두 번째, LBRY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세 번째, LBRY 패소 결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순 없다. 다만 LBRY와 XRP는 엄연히 다른 케이스다.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분하게 약식 판결 기다리는 것.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